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모처럼 미강 한약이라는 쓴 약을 원샷 해버렸는데요. 미강 한약이 뭐냐고요? 바로 미국 증시는 강세였지만 한국 증시는 약세. 이게 미강 한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맛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딱 보고, 나스닥이 2.5% 급등했네? 그럼 우리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당연히 추가 상승하겠구나라고 믿고 있던 분들은 개장과 동시에 이제 김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어제 내일 뉴스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아침부터 이미 출구가 마련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그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미국 증시 마감과 우리 개장 사이 딱 중간에 발표된 대한민국 1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일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번 1분기에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살짝 경고를 했지만, 실제로 GDP가 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유통 소비를 비롯해서 내수주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어제 라이브 때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1분기 GDP 실제 수치 나온 걸 보니까요, 이거 사실상 쇼크 수준인데, 원래 예상치가 분기 0.1% 증가, 연간 0.2% 증가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실제 결과는 분기에 0.2% 마이너스, 연간으로도 0.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이거는 일단 한국은행 총재가 스포일러까지 미리 이제 투척을 해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방접종 했다 치고, 거기다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까지 이렇게 0.2%나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심각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4분기에 뭐 12월 초부터 비상계엄에다가 탄핵에다가 아주 그냥 소비 심리가 박살났는데, 근데 이제 이번 1분기에 바로 그 직전 4분기보다 GDP가 무려 0.2%나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년 같으면 보통 이제 4분기가 뭐 추석, 연말, 거기다가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 영향권이다 보니까 광군절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제 해외 직구까지 가세를 하는 소비철이죠. 거기다가 이제 12월 달은 전통적인 송년회 시즌이라서 뭐 사적인 모임도 많고, 또 그 12월 달에 이제 호텔 뷔페나 아니면 고급 식당들 보면 거의 예약이 꽉 차는 게요. 그 법인들이나 대기업들 뭐 이런 데가 업무 추진비 그 해 남은 거 다 떨으려고 그렇게 이제 12월 달에 대부분 고급 호합한 회식을 잡아가지고 막 다 쓴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계엄 탄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제 1분기에는 소비 항목에 있어서 일종의 기고 효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연말에 많이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 연초에는 당연히 줄어든다 이런 걸 감안하는데, 문제는 지난 12월에는 연말 특수라는 게 사실상 실종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 1분기에 거기서 더 줄어들 게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실제 결과가 그 4분기 대비해서 민간 소비가 1분기에 더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의 경우는 무려 3.2%나 감소해가지고 GDP가 결국 분기간에 QOQ로 0.2% 마이너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억울한 거는, 미국의 경우는 만약에 GDP가 이렇게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 연준 지갑 털어먹을 좋은 재료라고 해가지고 뉴욕 증시가 급등 나왔을 건데, 우리는 반대로 뭐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심지어 지난주에 추경을 12조나 발표해도 결국 한국 증시는 원화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상 상실이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GDP 부진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냅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졌죠.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는 GDP 쇼크라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조금 경계감이 컸던 하루였지만, 뭐 해외 반응은요, 뭐 코리아, 걔네 작년 연말에 계엄 터지고 올해 대통령 탄핵되고 뭐 최근 들어서 어차피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었는데, 이런 와중에 GDP라고 뭐 좋았겠냐, GDP 뭐 쇼크 나왔다 그래도 놀라울 게 없다, 이렇게 좀 냉소적인 반응이거든요,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해도 GDP가 그럼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았냐? 그래서 이제 외국계 운용사들에서도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거 코리아 상황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수출 중심 국가라고 해도 GDP가 서프라이즈 나오기는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거의 뭐 체질화된 수준이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ING 리서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소비자 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랑 관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어떤 식으로든 헌재에서 결론이 나면 소비 심리도 다시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소리죠. 뭐 지금 워낙에 전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국민 절반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겠지만, 반대편의 그 절반 사람들은 또 이제 이민 가야 되겠다, 뭐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내란당이 정권 잡았다, 이거야말로 또 탄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소비자 심리는 이미 정치적 트랩에 이제 빠져버렸다는 거고, 그래서
뭐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를 할 때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파죽지세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면서도 뭔가 희망과 그 꿈을 막 가지고 있죠. 대신 반대로 보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암울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미쳤다고 돈 쓰겠냐, 뭐 생필품만 산다 막 뭐가 좋다고 지금 뭐 여행 가고 뭐 레저에다 돈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소비자 심리가 측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G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시각이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마침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은행도 괜히 효과도 없는 금리 인하 해가지고 한미 금리차만 벌려놓는 대신 지금은 그냥 노 액션이 일단 맞는 것 같다는 소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스피 올해 밴드가 2400에서 2800 이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2500포인트 부근이면 뭐 여전히 떨줍 찬스가 맞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GDP에 대해서 아니 우리처럼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수출은 정작 좋았는데 민간 소비 때문에 GDP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정말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지금 현재 팽배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여기는 이제 저유가 저환율이 분명히 착시 효과를 집어넣은 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하고 외환 같은 거는 뭐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유가랑 달러 둘 다 지금 누가 봐도 거의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건 분명히 보이고 그래서 당장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GDP를 재료로 해서 이럴 때 역성장 나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인 원화로 된 원화 표시 자산 비중은 줄이는 게 축소하는 게 정상적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건 일단 오늘의 반응이고 근데 이제 뭔가 트럼프 관세 갑질의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그 독성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면 역시 원화 표시 자산의 매력도도 같이 저는 올라가는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이 코리아는 정상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스탠스도 그런 식이고 그럼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떠냐? 거기도 뭐 민심이 둘로 쪼개진 거는 우리하고 매한가지인데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율이 지지선이었던 40%를 이제 하향 이탈해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로이터 입소스는 이 37%라는 지지율은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를 통틀어서 최저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역시 뭐 뻔하죠. 그놈의 관세 갑질하고 이제 여기 타격이 우려되는. 그래서 이제 경제만큼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명된 해리스도 역시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으려면 트럼프를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돌아서 버려가지고 37%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6%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여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87%가 그렇다라고 또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역시 트럼프 지지율이 두 달 만에 47%에서 40%대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던 그 표본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40%에 딱 걸쳐있는 이 퓨 리서치의 지지율 결과는 결국 미국에서 공화당원의 비율보다 낮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게는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라이브 때 미리 얘기했잖아. 트럼프가 이미 지금 두 번째 임기 재선이라서 다음 대선에 못 나간다.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다가 집권 2년 차에 바로 레임덕으로 꼬린이다. 그럼 이제 뒷방 노인 신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못 이기는 척 유태인의 지령을 받고 있는 스캇 베센트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막연한 그런 기대일 수도 있다고 보면 과연 트럼프 관련해서 그럼 확실한 모멘텀 뭐 나올 거 없냐? 일단 제가 기대하는 거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취임 100일. 하필이면 또 다음 주 수요일 4월 30일이에요. 이제 D-6일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 100일 기념이라는 게 뭐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혹은 초기 100일 평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랑 백악관 입장에서는 앞에 보신 대로 지지율도 계속 추락 중이고 그럼 그 100일 기념 행사에서 하여튼 뭐라도 생색을 내면서 이걸 흥행을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본인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내세웠던 5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러우 전쟁, 이란 문제, 미 재정 적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근데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있나요? 자, 러우 전쟁.
뭐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그날로 종전시키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종전 협상은 답보 상태고 괜히 중간에 이 우크라이나 광물 광산에 대한 지분 요구하면서 지금 젤린스키가 그거 내주면 자기 목숨도 내줄까봐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핵 문제, 이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 이거는 그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연락에 칼질하면서 연방 공무원들 다 날려버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다 중간에 FDA 잘못 건드렸다가 거기가 덧나가지고 계란값 급등에다가 또 갑자기 홍역이 미국 어린이들한테 확산돼가지고 뭐 사망자 나오고 한바탕 진짜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어요. 그다음에 관세, 이것도 지금 하도 뭐 나라마다 뭐 유예, 면제, 또 품목별로 이거는 보편관세만 내고 여기는 뭐 상호관세만 내고 반도체 어쩌고 막 아주 그냥 이제 걸레가 돼버린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러니까 미국 증시도 뭐 지금 매일 찌라시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100일 기념식 하는 그 4월 30날,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뭐라도 하여튼 트럼프가 성과를 쥐어 짜내기라도 아니면 주작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미국 증시에서 반응이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100일 기념식의 수혜주는 도대체 뭐가 될까? 여기까지 의식의 흐름으로 한번 쭉 가보면, 이번에 트럼프 100일 기념 행사를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제 미시간으로 잡아놨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공업 도시. 우리로 치면 약간 울산 정도, 창원 정도에 해당하는 디트로이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탐사 보도의 명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바로 이걸 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전자제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동차 제조업 일부 관세 그 면제 계획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단독으로 또 보도를 때렸는데, 하여간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예전에 그 007이 해체되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 기자로 쓰는지 취재시키는지, 하여간 아니 무슨 이런 내부 소식 카더라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진짜 정보기관급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 기사 뜨자마자 백악관에서는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했고요. 그러다가 바로 오늘 오전에 결국 백악관에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맞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제외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지 관세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내지른 건 내질렀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해야 되나 완전히 거기에 꽂혀 있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만만한 연준 의장한테 그거를 내다바이 치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했고, 그러다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스캇 베슨트가 나서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그냥 연기만 해라, 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2주 전에 유태인한테 목줄 잡혔다고 이제는 빠져나갈 길은 결국 돈질밖에 없다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그러면서 오늘 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2 내지 3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의 타임 스케줄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바로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으로부터 2, 3주 내로 미중 관세 협상이 결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서 정상회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한 다음에 발효되고,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아름답게 끝나는 모양새를, 그러고 각자 이제 자국 언론에다가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나리오. 그럼 그 미중 정상회담은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화요일까지 휴장인 바로 그 주에 이르면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에 날라오는 김에 만약에 동아시아 순방을 같이 잡는다,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무조건 1순위고요. 이거는 이제 5월 중순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그래서 한국에 트럼프가 방한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그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트럼프 100일 기념 행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4월 30일에 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 트럼프가 방문하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당연히 자동차든 부품이든 뭐든 하여튼 관세 관련해서 역시 또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 기념 선물을 들고 그 행사 참석해가지고 생색 정보통을 할 것이다, 이게 유력하죠. 그래서 나는 미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펜타닐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한 거고, 결국은 펜타닐 수입이 감소했고 우리가 미국인들을 보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도 다시 풀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현대차 기아는 다시 추월 차선으로 올라타가지고 가자,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식에 맞춰서 반드시 선물을 살포하는 구태 정치가 또 폭발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게 뭐든 이제 우리는 D-6일 앞두고 미리부터 선제적인 포지션을 대응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 4월 30일 전이라도 일찌감치 트럼프가 이제 평소 본인의 어떤 행동 양식 그대로 미리 선물을 또 이렇게 스포일러 하면서 여러 번 간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월가의 반응인데, 그럼 우리는 뭘 바로미터로 삼으면 될까? 바로 이제 금 가격입니다. 사실 이 금값이요, 원래 올 초만 해도 온스당 3,200달러, 이게 이제 올해 연간 최고점이 될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아니 뭐 연초래 해봤자 이제 겨우 이제 3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이미 3,200달러는 뭐 조금의 저항도 없이 그냥 바로 돌파해가지고, 그다음에 3,300도 뚫더니 어느새 지금 3,34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 관세 갑질할 때문에 바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뒤로 아직도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막 문전쇄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전통 안전자산 수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미 국채로 가야 될 그런 자금들이 그놈의 트럼프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약간 가출 및 방황을 하면서 금에 가서 일단 쉬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금값이 꺾이면 드디어 그 안전자산 수요가 다시 트럼프를 용서해 주기로 하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달러하고 미국채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간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그 100일 기념 선물에 대해서 과연 월가에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걸 바로 금값이 꺾이는지 그 여부를 바로미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테슬라 실적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또 새벽부터 바빴는데, 일단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오늘 새벽 IBM 1분기 실적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인 램 리서치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나왔는데, 일단 셋 다 예상 상회로 실적 호조 트리플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개장 전에 나온 SK 하이닉스 실적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대박이 나와버렸는데요. 여기는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예상치가 6조 5,929억. 이것도 사실 낮지 않은 눈높이였는데, 실제로는 앞에 6자가 7자로 바뀌면서 7조 4,405억 찍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157.8% 증가라는, 그것도 매출도 아닌 영업이익이 이런 경이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두 분기 연속으로 뛰어넘은 결과인데, 근데 참 이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뭐 가전부터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하여튼 온갖 거 다 만들어서 올린 영업이익이 그건데, 이 SK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삼성전자를 제껴버렸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거기다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 수요는 2024년부터 5년간, 그래서 2028년까지 CAGR이라고 하는 연평균 50%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짜 이것도 경이로운 수치죠. 그래서 이제 내년 6세대, 이게 이제 HBM4인데 이게 주력이 될 것으로 보고, 이미 올해 상반기 중에 주요 고객사들하고 내년도 물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정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년에 만들어서 팔 것까지 올해 상반기에 다 주문 완료하고 이제 끝내겠다. 그 유명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오늘 마련한 재료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제 장사라는 게 사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파는 건데, 그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일단 팔기부터 하고 그제서야 이제 주문받은 대로 만들어서 넘긴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같은 날도 SK 하이닉스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실적도 계약 공시도 그 무엇도 사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거고, 외국인이 팔면 제 아무리 대박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라도 그냥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IBM, 램 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실적도 우리 입장에서 과연 투자에 참고할 만한 힌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IBM의 경우는 뭐 자타 공인 미국 대표 빅테크 중에 하나고, 뭐 예전에는 이제 PC도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사이버 보안하고 클라우드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제 IBM 여기 1분기는 실적 발표에서 딱 자기네들이 고해성사를 한 게, 그 트럼프 정부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 정부와의 컨설팅 계약, 이게 1억 달러짜리인데 이게 취소됐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전체 컨설팅 주문 잔고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센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예상치가 144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여유 있게 따돌린 145억 달러.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도 1달러 42센트 예상치보다 높았던 1달러 60센트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시간 외 거래에서 이 IBM 주가가 7% 급락 나와버렸는데, 문제가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바로 트럼프 관세 갑질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이
드디어 이제 2분기부터 IT 업계도 이제 지장을 받는다는 뜻 아닌가. 이거 전체 반도체 업황의 악재가 아닌가. 우리 K 반도체에도 악재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의 가이던스는 또 IBM하고 완전 딴판이었어요. 바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 39억 1천만 달러를 역시 여유 있게 넘어서 40억 7천만 달러 찍었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1달러 6센트였는데 역시 이것도 시원하게 넘어선 1달러 28센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원래 그 유전 탐사 기업으로 출발해가지고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이제 반도체 생산까지 영역을 넓혔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그리고 전체 반도체 생산 규모로는 인텔, 삼성전자, 그다음에 3위가 바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인데, 2분기 매출 전망의 경우 예상치가 4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 레인지 하단부터가 이거보다 높은 41억 7천만 달러에서 45억 3천만 달러까지로 이렇게 구간이 제시됐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 역시 1달러 24센트가 예상치였는데 이거보다 양호한 1달러 21센트에서 27센트까지 이렇게 또 구간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올랐어요. 이게 실적에 대한 반응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 여기는 그 미국의 한미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이고, 이번 실적에서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은 겨우 턱걸이로 예상 넘었지만 여기는 오히려 트럼프 관세안이 발효돼서 지금 현실에 부과가 된 그 2분기의 가이던스가 예상외로 대박이었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2분기 예상치 45억 6천만 달러 대비 레인지 하단조차 이걸 뛰어넘은 47억 달러에서 53억 달러까지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경우는 역시 이제 컨센서스가 예상치 98센트 대비 이것도 역시 이제 하단이 밑바닥이 이거보다 높은 1달러 1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마찬가지로 시간 외거래에서 5% 정도 급등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램 리서치의 주요 고객사가 바로 대만 TSMC인데,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주문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램 리서치 자기네 측의 가이던스 호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거 앞에 보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업황 올해도 아무리 뭐 트럼프가 관세 음보살이든 뭐든 하여든 고성장 국면 아직 꺾일 때 안 됐다라고 판단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K 반도체주들은 왜 전부 힘없이 알아두었냐? 이게 바로 외국인들을 또 후진시킨 그게 우리 1분기 GDP의 실망이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수미상관법으로 설명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대형주일수록 외국인들은 원화 표시 자산의 어떤 대표격을 또 여기다 적용한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는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은 하여간 곡소리 나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어제 외국계에서 저격했던 LG이노텍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진짜 A자형으로 바로 어제 오른 만큼 반락하면서 내리꽂아 버릴 수 있는지, 약간 제가 만약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면 그냥 국내 증시 분석은 미국 증시하고 해외 이슈 80%,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 리서치 20% 이렇게 리소스를 배분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종목을 파고 들어가지고 실적 추정치 열심히 계산하고 가이던스 목표가 뭐 설정해봤자 그냥 트럼프 한마디, 그것도 찌라시 하나, 그냥 외국인들의 뭐 하루치 그냥 공매도 오면 다 무술모야 어떻게 된 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1반은 마침 오늘 SK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겠다 JP 모간의 K 반도체 분석인데, 우선 JP 모간 측은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그래도 선호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메모리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사이클 바닥일지, 그래서 삼전 한익 둘 다 매출 상향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게 주로 이제 가격보다 물량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전 사이클 대비 공급 절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또 고객 및 채널 내 재고가 타이트하다는 점에서 메모리 섹터는 한국 내 다른 테크 섹터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전망한다. 그래서 나온 삼성전자 목표가가 74,000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30만 원이고요. 뭐 둘 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원조격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HSBC가 글로벌리 밸런스가 잘 잡힌 사업 구조 덕분에 그 트럼프발 관세 영향은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손익분기점 도달을 예상한다. 근데 내년 2026년 예상 PER 25배를 유지하되 글로벌 뷰티 업계 그 평균에 부합하도록 목표가를 조정한 게 기존 대비 13.5% 하향한 아모레퍼시픽 목표가가 14만 8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붉은 맞이해서 골드만삭스가 K증시 아예 그냥 업종 대표주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내놨는데, 이 중에서 먼저 K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커머스는 쿠팡을 목표가 35달러에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네이버 목표가 33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 다음에 구 아프리카 TV였던 숲의 경우 목표가 15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 다음에 NHN의 경우는 목표가 2만 1,7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NHN KCP는 여기 투자 의견 매도네요. 그리고 목표가 7,2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K금융주 서머리 이어서 볼게요. KB금융 목표가 10만 9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신한지주 역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6만 6천 원.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7만 6천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 다음에 우리금융, 기업은행, DGB금융지주까지는 다 투자 의견 중립인데 각각 목표가는 우리금융이 17,000원, 기업은행 16,000원, DGB금융지주 9,000원. 그 다음에 K은행주 중에서 유일한 매도가 BNK금융지주, 여기 목표가 9,000원. 바로 금양 때문에 여기도 돈 왕창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동부건설을 비롯해서 하도급 업체들 지금 도산 위기래요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의 경우는 삼성화재, DB손보, 삼성생명, 현대해상까지 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각각의 목표가는 삼성생명이 43만 원, DB손해보험 14만 원, 삼성생명 12만 5천 원, 현대해상 3만 3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투자 의견 매도인데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생명 각각 목표가는 메리츠가 7만 5천 원, 한화생명 2,600원. 그 다음에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는 K게임주들 서머리입니다. 크래프톤, 시프트업 여기 두 종목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는 크래프톤이 54만 원, 시프트업 7만 4천 원. 그 다음에 넷마블, NC소프트, 펄어비스 셋 다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매도. 목표가는 넷마블이 3만 8천 원, NC소프트 11만 원, 펄어비스 2만 6천 원 이렇게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이자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25일인데요. 내일 우리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낭보가 좀 전해지기를 기대하고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인텔하고 구글 모여서 알파벳 실적이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정부 일정 가운데 이거는 꼭 봐야 되겠는데 바로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제정. 이거는 제목이고 증시 테마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이제 올리패스가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재답변 기한.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의 경우는 옵티컬 필름 사업부 매각 보도에 대해서 역시 재공시 기한. 그 다음에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국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기업은행, 기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삼성 SDI, 삼성카드, S1,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HL 만도, 포스코인터내셔널, LX 세미콘, LX 하우시스, 제일기획, 한미사이언스, 호텔신라까지 내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의 경우는 그 AACR이라고 유명한 미국 최대 암학회의 2025년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로노이, 대웅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K바이오 항암 치료제 기업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다음 내일 이제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제 트럼프를 압박하려면 하여튼 최대한 경제 지표는 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 유동성 뽕에 취해가지고 또 미친 듯이 뉴욕 증시를 이제 들어올릴 수 있죠. 자, 이제 멀리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 관련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트럼프의 취임 100일 기념식까지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맨 앞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안내견이 아닌 안내 고라니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주말에라도 중요한 모멘텀이 포착되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